유학생활 때부터 와보고 싶던 홋카이도를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이곳은 홋카이도의 남쪽에 위치한 하코다테입니다. 택시기사님이 산 전망대가 보이는 것 보니 야경이 잘 보일 거라며 추천해줘서 체크인 후 곧장 로프웨이로 왔습니다. 대기줄이 길어 곤돌라를 타기까지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저희도 전망대로 올라갑니다. 뭔가 레트로한 느낌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야경을 실컷 눈에 담고 내려가려 하니 올라올 때보다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번에는 한 50분 기다린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시간이 지체되어 호텔까지 가는 버스 운행이 끝난 줄 알았는데 다행히 탄력적으로 운행해서 돌아가는 버스를 탈 수 있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니 배가 너무 고픕니다. 주변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조금은 지친 상태라서 큰 편의점이 보이길래 바로 들어가 이것저것 구매 후 첫 날을 마무리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호텔 온천에서 전날의 피로를 싹 풀고 어제 택시기사님이 추천해준 장소에 가볼 생각입니다. 여기는 아침 시장입니다. 호텔 바로 앞이라서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침 시장은 주로 해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님 말로는 아침 시장의 대부분의 가게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운영한다고 합니다. 아침 시장 거리를 걷다 보면 몇 동의 건물이 보이는데 들어오면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가게와 식당을 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하코다테가 오징어로 유명하다는데 온난화로 어획량이 많이 줄어 예전만큼 못하다고 합니다. 저희는 해산물보다 더 먹고픈 게 있어 구경을 끝내고 이동합니다. 오늘의 아점은 시오라멘입니다. 아지사이라는 곳이 유명하다기에 찾아왔습니다. 오픈 시간에 맞춰 왔는데 대기줄이 꽤 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와 보니 빈 좌석이 많습니다. 줄은 왜 세워놓는 건지. 그나저나 여기저기 럭키피에로가 많이 보입니다. 여행 전 만난 삿포로에 사는 친구 녀석이 하코다테에만 있다며 한번 가서 햄버거 말고 카레를 먹어보라고 알려줬지만 햄버거는 안 땡기고 카레는 선호하지 않아 패스. 저는 그냥 라멘이 좋습니다.
맛이 진한 것과 깔끔한 것 두 가지를 시켰습니다. 라멘만으로는 뭔가 아쉬워 야끼교자도 주문했습니다. 배를 든든히 채우고 가게 바로 앞에 있는 고류카쿠 타워에 왔습니다. 그냥 돌아가긴 아쉬워 전망대로 올라왔습니다. 눈이 내렸더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청소를 하시던 아주머니께서 올라가 보라고 권합니다. 무거운데 괜찮냐고 하니 괜찮다고 합니다. 점프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쫄보입니다. 그녀가 구경하는 것이 힘들었다며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천연덕스럽게 아이스크림과 커피를 들고 와 후다닥 해치웁니다. 다 먹었으니 다음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이번 택시기사님은 수다쟁이입니다. 이것저것 쉬지 않고 말씀 주십니다. 내리는 순간까지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온 곳은 쇼아타운 플라자입니다. 유니클로, GU는 물론 마트와 서점, 취미용품 등의 샵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녀가 뽑기를 또 귀신같이 찾아냅니다. 이번에도 장고 끝에 하나를 픽했습니다. 뽑기 실패. 이 차 시도. 그녀의 표정이 썩 좋지 않습니다. 좌절. 혹시 몰라 열어봤지만 역시나 실패. 마지막 3차 시도. 아무래도 그녀의 운빨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숙소에서 잠시 쉬기 위해 돌아갑니다. 쉬다 보니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지니 배가 고파졌고 이번에도 택시기사님이 추천한 이자카야인 교산코에 왔습니다만 대기줄이 길어 기다릴 자신이 없어 패스. 주변에 다양한 이자카야가 있어 찬찬히 살펴보며 거닐어 봅니다. 조금 걷다 보니 자그마한 골목이 나옵니다. 뭔지 살펴보니 다양한 종류의 이자카야가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포장마차와 같은 작은 가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저희는 해산물을 파는 가게를 골랐습니다. 역시 오징어에는 초장에 찍어 먹는 걸로. 버터와도 잘 어울리는 가리비. 맥주와 잘 어울리는 문어튀김. 잘 먹었습니다.
편의점을 그냥 못 지나가는 그녀입니다.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나왔습니다. 잠시 한적한 거리를 거닐다 보니 아카렌가 창고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곳에 신사가 있다니. 이런저런 소원들이 매달려 있는 거 보니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왠지 저 위에 동전을 올리면 소원이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던져보지만 실패. 저도 던져봅니다. 성공. 아침 일찍 나와 돌아다니다 보니 추워져 카페에서 몸을 녹입니다. 따뜻해진 몸을 이끌고 다시 이곳저곳을 돌아다닙니다. 아카렌가 창고에서 조금 더 걷다 보니 하츠만자카에 도착했습니다. 슬슬 점심시간이라 밥을 먹으러 다시 아카렌가 창고로 왔습니다. 해산물이 유명하니 카이센동을 골랐습니다. 맛은 뭐 그냥 밥에 신선한 회를 올려 먹는 그 맛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맛. 배를 채웠으니 이번에는 디저트 타임입니다. 역시 북해도산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은 맛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디저트 타임까지 마치고 다른 지역에 있는 호텔로 왔습니다. 이곳은 600년의 역사가 담긴 북해도의 3대 온천 중 하나인 유노카와 온천입니다. 여행의 피로를 풀어주기 위해 마지막 1박은 온천 호텔을 선택했습니다.
오전에 쌓인 피로를 잠시 풀고 주변을 거닐어 봅니다. 근데 날씨가 좋지 않아 바로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뷔페식으로 다양한 종류의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오니 직원분들이 이불을 펴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럼 소화도 시킬 겸 취침 전 온천을 즐겨보겠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기 싫은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도 집에 돌아가야 하니 목욕 재개를 해줍니다. 늦은 오후 비행이라 시간이 남아 숙소 바로 근처에 온천하는 원숭이가 사는 곳이 있다길래 왔습니다. 원숭이들의 행동이 탕에 들어가 있는 아저씨 같습니다. 제일 불쌍해 보이는 녀석에게만 계속 먹이를 던져줍니다. 쟤네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걸까요? 팔자 좋은 원숭이들을 뒤로하고 온천거리를 돌아다녀 봅니다. 주중이라 그런지 너무 한산합니다. 돌아다녀 봐도 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고류카쿠 부근으로 왔습니다. 하지만 당최 열린 가게가 보이지 않고 유일하게 영업 중인 가게가 있길래 들어왔습니다. 이 집은 토리파이탄이라는 라멘이 주 메뉴인데 닭 육수로 만든 라멘은 저도 처음 봅니다. 돈코츠와 같은 국물색이지만 맛이 훨씬 담백합니다. 그녀는 마제소바를 골랐는데 이것 또한 맛이 좋습니다. 아쉽지만 이번 여행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26년 6월부터는 직항편이 중단된다 하니 더욱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